안녕하세요. 친절한 수학쌤 강전입니다. 오늘은 이 원기둥 거울을 활용해서 재밌는 수학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물체의 모습을 비춰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거울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울면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울이에요. 그리고 거울에서 수직인 이 선 O를 우리는 법선이라고 합니다. 거울은 표면을 향해서 들어오는 빛의 각도와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빛의 각도, 이 두 각도가 같습니다. 이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평평한 거울로 들어온 빛은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어 물체의 모습을 왜곡 없이 똑같이 우리 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의 표면이 구부러져 있다면 물체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오늘은 원기둥 거울과 수학, 과학, 예술을 융합해 보겠습니다. 준비물 봉투에서 원기둥 거울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학습지를 준비합니다. 1번, 원기둥 거울의 아래 그림과 글자가 어떻게 비쳐 보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자, 라이언 그림 위에 원기둥 거울을 놓고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거울을 쳐다보세요. 마찬가지 휴식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원기둥 거울을 놓고 글자가 어떻게 반사되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 위치에 거울을 가져다 두고 그림과 글자를 봤더니 라이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좌우는 바뀌지 않지만 상하가 바뀌어 보이네요. 라이언의 머리 부분이 원기둥에서는 아래쪽에 비춰 보이고 라이언의 발이 원기둥에서는 위쪽에 반사되어 보이는 거죠. 따라서 상하가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휴라는 글씨의 반듯한 가로 부분이 원기둥 거울로 봤을 때는 휘어서 보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정확히 원기둥 거울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2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번 원기둥 거울상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반듯한 세로선, 반듯한 가로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퍼져 있는 세로선, 구부러져 있는 가로선, 이 선들이 원기둥 거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 거울 위치에 원기둥을 가져다 놓고 관찰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거울상을 학습지 왼편 빈 칸에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자, 2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듯한 이 세로선을 원기둥 거울에 비춰보면 원기둥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넓적하게 그려지고 원기둥에서 멀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홀쭉하게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상은 이렇게 생겼겠죠. 두 번째, 반듯한 가로선은 원기둥으로 봤을 때 원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휘어져 보이네요. 특히 원기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일수록 더 쪼그라들어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로선을 거울면과 가까운 곳은 좁게 그리고 거울면과 떨어진 곳은 넓게 이렇게 퍼지게 그려준다면 거울면에서는 반듯한 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가로선도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 휘어지게 그려준다면 우리 거울면에서는 반듯한 선, 가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에서 관찰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원기둥 거울상은 거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홀쭉하게 왜곡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반듯한 가로 선부는 부채꼴의 호의 모양, 즉 원의 일부분처럼 둥글게 왜곡되어 보여집니다. 이런 원리로 나온 화법이 외상화법입니다. 문제 3번은 외상화법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거울이라고 써진 위치에 원기둥 거울을 올려서 거울에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거울이라고 써진 곳에 거울을 두는데요. 거울면에
반듯한 가로 세로 네모면이 나올 수 있게끔 맞춰준 상태에서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거울이라고 써진 동그라미에 맞추면 휘어져서 왜곡돼서 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반듯한 네모 격자 모양이 되는 위치에 거울을 놔두고 그림의 모양을 확인하시면 그림의 모양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자동차 모양이 나오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전화기 모양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항상 그림을 볼 때는 가로, 세로 배경이 되는 격자 모양이 반듯한 격자 모양이 되는 시점에서 그림을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헬리콥터 모양이 나옵니다. 네 번째 숫자가 나오죠. 숫자는 5, 7, 8이라고 하는 숫자 확인하셨나요? 자, 신기하죠? 이와 같이 일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림에 나타난 대상의 모습이 뒤틀려 보이지만 특별한 각도에서 보거나 곡면 거울에 비춰보면 왜곡이 사라지고 그림 속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그리는 원근법을 우리는 외상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달같이 생긴 이 부분에 원기둥 거울을 두고 이 그림을 거울 속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왜곡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그림의 모습이 보입니다. 직접 관찰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처럼 보이나요? 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그림은 한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진짜 소녀를 그린 것인지 자, 왜곡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녀의 얼굴 부분에 원기둥 거울을 두고 그림을 다시 관찰해 보세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 외에도 구글에서 외상화법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외상화법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울로 된 컵에 비췄을 때만 글자나 그림을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외상화법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기둥 거울에 비춰서 아래의 숫자와 그림이 나타나도록 동심원 활동지에 색칠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거울에서 봐야 하는 상이 112와 하트 모양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동심원 모양의 활동지와 위에 있는 격자판 모양은 서로 실제 상과 거울상의 1:1 대응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1번의 A 위치, 이 위치는 마찬가지 1번의 A 위치, 여기에 색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2를 그리기 위해서 자, 여기 5부분, 여기를 먼저 색칠해 보겠습니다. 2에서 위로 4칸 올라간 D, 2, D에 색칠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2에서 시작해서 1칸, 2칸, 3칸, 이 4칸에서부터 색칠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위로 5개를 색칠하니까 1개, 2개, 3개, 4개, 5칸. 이렇게 색칠이 되면 위에 있는 첫 번째 1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1은 아래 동심원 활동지에 4번 줄에서 D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4번 줄 여기 있죠. 4번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부터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위로 5개. 그러면 이렇게 색칠이 되겠죠. 그 다음 2는 상하 반전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으로 색칠이 돼야 될 거예요. O 모양으로 색칠이 되겠죠. 자, 6에서 8까지 3칸. 자, 6에서 8까지 이렇게 3칸. 여기는 지금 여길 칠한 거죠. 6에서 8까지 3칸 칠했고, 그 다음 6에서 위로 3칸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색칠이 돼야겠죠. 그 다음 색칠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8까지 3칸. 마지막 이 부분에서 8까지. 여기가 8 위치 맞죠? 8까지 3칸.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서 또 위로 3칸. 위로 3칸. 그리고 다시 6으로 2칸. 이렇게 됐을 때 진짜 112가 보이는지 거울 위치에 원기둥 거울을 가져다 두고 확인해보면 정확히 112가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써놓고요. 마찬가지 이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이죠.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이 세로 줄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 동심원 활동지에서는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트도 상하 반전으로 보일 거니까요. 그래서 O 위치에서 위에서 세 번째 부분을 먼저 색칠해 주겠습니다. O 위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가 하트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3개. 그 위로 이렇게 3개죠. 서로 1대1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서 그림을 옮겨서 그려주셔야겠죠. 가운데는 비었고 그 옆으로 2칸씩. 그 다음 왼쪽에서 4칸을 더 그려주네요. 위로. 왼쪽에서 4칸. 그 옆에는 1칸 비었고 그 옆으로 2칸.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위로 5칸. 더 넓어지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5칸. 1칸 비우고 위로 1칸 더 올려줬네요. 1칸 비워줬고 위로 1칸 더 올려줬죠. 그리고 2칸. 1칸 비우고 위로 2칸. 색칠을 완성한 뒤에는 옳게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기둥 거울을 올려놓고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옳게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이제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표에 숨기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사각형 표에 그려진 그림을 부채꼴 도안에 옮겨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로 세로에 표시된 좌표를 확인하면서 옮겨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렸으면 완성인데요. 거울을 부채꼴의 표의 중심에 놓고 관찰하면 옳게 그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 표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숨기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그려 넣으세요. 그리고 이 상을 원기둥에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동심원 모양의 도안에는 네오라고 하는 이모티콘의 턱이 동심원의 위쪽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는 위쪽에 있지만 이 턱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 턱에 해당하는 6개를 먼저 칠해주고 나서
1대1 대응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안을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기둥 거울을 대보고 그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완성했으면 도안과 원기둥에 보이는 상, 즉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문자로 보내면 오늘의 활동을 제대로 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번호는 이학습터 구글 설문지에 마지막 문항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